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 TV입니다. 최근에 풀빅산 플러스와 휴믹산 E 플러스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조 플러스 파우더라는 해조 추출물 파우더의 입고가 1월 셋째 주에 될 것으로 보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주성분으로 알긴산 22.5%, 유기물 60.3%, 칼륨 19.78%, 아미노산 2.58%가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질소, 인산, 황, 당,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붕소, 코팔트, 바륨, 베타인, 천연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해조 파우더와는 달리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작물 증진과 전생육기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며 수확량 증진, 뿌리 밝은 촉진, pH 조정 효과, 냉해 강화, 천연 생장 호르몬 분비 등 작물에 도움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카드뮴, 납, 니켈의 미함유로 인해 작물과 환경에 건강한 제품입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해조 분말 자체는 유기농 성분으로 미네랄 및 미량 원소가 풍부하여 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 성분을 통해 해충에 대한 특정 구충제 또는 박멸 효과를 가집니다. 해조살충 유효 성분인 알긴산, 베타인, 페놀류다중합물 함유로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살충 살균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진딧물, 흰파리 등 일부 토양의 해충의 독성이 있어 직접적인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화학 성분에 들어가 있는 살충 성분과 효과가 같습니다. 또한 주성분인 알긴산이 해충과 접촉하면 신체적 장애와 탈수를 통해 곤충에 피해를 주며 농마트 TV의 광물질성 풀빅산과 혼용 시 살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등이 풍부하여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여 식물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이 풍부하여 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식물을 더 강하고 해충에 더 잘 견디게 해줘 간접적으로 해충의 공격에 대비를 할 수 있으며 규산염 및 미네랄과 같은 해조류 분말의 일부 성분은 곤충의 외골격, 특히 진딧물, 달팽이 등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쟁이나 자연 포식자를 통해 해충의 성장을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해충의 수를 줄여줍니다. 현재 1월 셋째 주에 입고가 될 예정이니 예약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농마트 TV의 해조 플러스 파우더, 풀빅산 플러스, 휴믹산 E 플러스는 시중의 다른 제품에 비해 좋은 효과를 자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올바른 비료 사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물마다 필요한 비료량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작물별 비료 표준량과 시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주의사항. 비료는 작물 생산성을 높이지만 과다하게 줄 경우 토양의 염류 집적, 수계양분 유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의 생산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비료를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비료 표준량은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의 관행 비료 사용량을 조사로 한 토대로 알려드리니 농가의 토양, 환경 등 여러 요소로 비료 사용량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작물별 비료 사용과 관리. 벼의 비료 표준 사용량은 질소, 인산, 칼륨 성분량으로 시바르당 9.0에서 4.5g이고 5.7이고 유기물 공급량은 오분퇴비 1200kg 또는 볏짚 600kg입니다. 목표 수량별 벼의 비료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 재배 시 토양 검정에 의한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때는 질소의 경우 토양 유기물과 유효규산이 관련됩니다. 토양 유기물은 질소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벼 생육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온이 상승되어 토양 중에 유기물이 분해되어 실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질소 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산이 적정 수준 이상인 토양에서는 벼가 규산을 흡수하여 도복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중시합니다. 인산 비료는 토양 유효 인산을 기준으로 추천하며 칼륨 비료는 토양 교환성 칼륨 함량을 기준으로 조절됩니다. 이때의 최소 비료 추천량은 각각 10아르당 3kg입니다. 규산은 현재 토양에서 키로당 157mg을 기준으로 부족한 만큼 사용됩니다. 퇴구비는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벼의 밑거름은 벼 이양 전에 토양에 시용하여 벼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양분을 공급하는 비료에 해당됩니다. 밑거름을 줄 때 퇴비나 볏짚을 너무 많이 넣으면 환원이 심하게 되어 산소가 부족하고 호흡이 불량하며 유해물질이 생성되어 벼의 뿌리가 피해를 받거나 약하게 되어 생육을 저조하거나 고사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넣도록 합니다. 벼 생육 초기에는 비료의 이용량이 적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밑거름을 줄이고 옷거름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비료를 옷거름으로 많이 시용할 경우 벼 뿌리가 지표면에 분포하게 되고 양분의 흡수가 균일하지 못하며 지상부의 생육만 무성하다가 후기에는 불이 분포가 약하고 지표면의 벼 뿌리가 쉽게 노쇠하며 도복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인산질 비료는 토양 중에서 고정되기 쉽고 이동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식물체 내에서 핵구성 물질을 이룰 때 다량 필요한데 대부분 유묘기의 인성분을 많이 흡수하므로 밑거름으로 줍니다. 인산질 비료를 옷거름으로 시용할 경우 토양 표면에 존재하게 되므로 땅속에 분포된 뿌리들이 흡수 이용하기가 어렵고 생육 후기에는 그 효과나 이용률도 낮으며 토양과 함께 유실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륨질 비료는 식물체 내 삼투압을 조절하면서 양분 흡수의 기능에 관여하며 다소 과다 흡수토 식물체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주요 밭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을 다음과 같습니다. 노지바대는 배추, 고추, 양파, 만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작물 특성에 따라 비료를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재배 기간이 짧고 양분 요구량이 적은 작물은 밑거름만 공급해도 되고 재배 기간이 길고 연속적으로 수확하는 작물은 옷거름을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해야 합니다. 콩, 감자, 고구마는 밑거름으로만 비료를 주며 콩의 경우 논에서 재배한다면 질소질 비료를 개화기에 1회 옷거름으로 줍니다. 배추는 결국이 때 옷거름을 주며 고추는 과를 수확한 후에 옷거름을 줍니다. 비료를 주기 전에는 토양 검정을 받아 토양의 양분 상태를 확인한 다음 pH가 적정 범위보다 낮으면 석회질 비료를 주고 유기물 함량이 낮으면 퇴비를 준 다음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줍니다. 시설작물은 대부분 집약 재배이며 토양의 비료 성분이 집적되어 전기전도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속적으로 수확하는 과채류는 수확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옷거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표준량보다 많이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시설 재배지는 강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양분이 집적되기 쉬우며 특정 양분의 집적은 양분 불균형을 유발하여 작물 생리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작물 정식 전에 토양 검정을 받고 필요한 만큼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재배는 저온기인 1~2월에 퇴비, 비료 등을 주고 2~3월에 정식을 하는데 낮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퇴비가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므로 작물이 가스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는 등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 시기도 중요한데 아침 늦게 관계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뿌리 부분에 암모니아 등 가스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의 호흡이 어렵고 심하면 시드름 증상으로 고사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재배에서는 칼슘 부족과 관련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온이 계속되면
식물체의 연약한 부위가 먼저 말라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며 이는 칼슘 부족으로 세포벽이 약해져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칼슘의 유효도는 토양 pH가 낮은 토양에서 떨어지므로 pH를 측정하여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과수는 장기간 한 곳에서 재배하므로 적절한 비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과실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수 재배 토양은 퇴비와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 표토에는 양분이 집적되어 있으나 심토에는 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둘레를 깊이 갈아주면 물리성 개량뿐만 아니라 표토와 심토를 섞어주어 심토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수는 과실 수확 후 늦가을에 밑거름을 주며 다음 해 이른 봄에 옷거름을 줍니다. 따라서 과실 수확 후 토양을 채취해 토양 검정을 받고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주면 됩니다. 과수에 영양 생리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정상 부위와 증상이 나타난 부위의 잎 분석 결과를 비교합니다. 잎 시료 채취의 적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이며 과실이 달리지 않은 신초 중간 잎을 채취합니다. 잎 분석을 통해 부족한 성분은 비료로 보충하고 많은 성분은 해당 비료 성분을 적게 주어 교정합니다. 오늘은 작물별 비료 표준량과 12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작물별로 적정 비료량과 12방법이 다르며 토양 검정을 통해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비료 사용은 환경오염 및 작물 생육 저하를 초래하므로 표준량과 작물 특성을 고려한 비료 사용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비료 사용 전후로 토양 상태와 환경 요인을 점검하며 옷거름과 밑거름을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